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상식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역대 최고치, 수도권 빌라 강세 지속.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구두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빌라 오르고 있고요. 오피스텔 그리고 생수 뭐 그냥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다 오르고 있어요. 정말 좀 제가 좀 안 좋은 얘기 계집도 오르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땅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만 오르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고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다릅니다. 제주도까지 지금 10억을 찍고 있어요. 제주도도 올라가고 있고 강원도도 오르고 있고 충청도, 전라도 뭐 광역시 따질 것 없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뭔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이번 시장이 어떤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투기꾼 돈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만약에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얘네는 오르다가 이제 그만 올라요. 피로감이 빨리 옵니다. 돈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투기하려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들어왔으면 그 돈이 들어가다가 한계점에 이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지역별로 차별이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 좋아하는 상품은 따로 있어요. 주식이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식이 다 같이 오릅니까, 지금? 오를 거 오르고 내릴 거 내리죠. 지금은 더 테마성이 짙어졌잖아요. 또 이제 대선 다가오니까 대선 테마 장난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유동성, 돈을 불리고 싶은 돈은 돈이 될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이면 서울, 또 강남이면 강남, 대전도 뭐 둔산동이면 둔산동, 부산도 가면 해운대면 해운대, 제주도도 뭐 서귀포면 서귀포 이렇게 딱딱딱 올라요 원래. 근데 지금 전국이 다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안 오르던 아니 심지어 팔리지도 않던 빌라까지 오르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나는 이게 생소하다, 관리비 많이 나온다, 주차 없다 그래서 주상복합, 저기 타워팰리스도 별로 인기가 없을 때가 내려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타워팰리스 같은 뭐 주상복합, 뭐 생숙 다 오르고 있죠. 오피스텔까지 지금 경쟁률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또 청라에 오피스텔 분양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이런 것들도 인기가 장난이 아니고 얼마 전에 과천은 정말 난리 부르스도 아니었죠.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멈추지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가셨는데 뭐 노도강 오르면 끝이다. 인천 오르면 끝이다. 그 인천 오르고 있는데 인천은 멈추지도 않고 멈추지 않았는데 강남이 다시 오르고 있죠, 지금. 강남에 지금 신고가 빵빵 찍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그 이해가 된 이론을 가지고 내가 근거를 찾아 헤매는 게 이제 공부거든요. 이 이론이 맞나? 백업되는 데이터가 있나? 내가 나를 확신시킬 수 있나? 그러면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도 될까?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얘기, 저 같은 사람 얘기만 여기저기서 들으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지금 경매 시장까지 난리죠. 경매, 공매, 일반 시장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시장이 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땅값이 아무 생각 없이 오를 때는 거의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건물 호가는 그냥 일주일에 1억씩 2억씩 그냥 올리는 게 다반사인데 그게 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식이에요. 다 올라요. 모든 게.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러분 이게 일명 밀어내기예요. 자산시장의 밀어내기. 무슨 얘기냐? 자, 서울이 올라요. 물론 시작점이 유동성, 투기꾼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부동산 시장은 제 믿음대로 수요와 공급, 유동성도 수요예요. 쉽게 얘기해서 측정 불가능한 불건전한 수요인데 수요도 들어왔을 때 전세든 월세든 이 집을 채워줄 사람이 있어야 수요란 말이에요. 물론 빈집을 원하는 분도 계시겠죠. 돈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자, 이 수요가 시작이 돼서 서울이 올랐어요. 자, 서울에서 강남이 올랐다고 칩시다, 여러분. 강남이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냅두면 강남 오르고 강남 못 사는 애들이 강북 사고 강북 못 사는 애들이 또 경기도 사고 이런 식으로 퍼지다가 소진이 돼버려요. 소진이. 유동성이 소진이 돼요. 물론 이게 이 돈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다면 해외 돈이 들어왔다. 해외 한머니가 정말 미친 듯이 들어왔다. 그럼 홍콩이랑 상해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들 기준에서 한국 부동산은 굉장히 인기 없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왜? 북한 때문에. 물어보세요. 외국 바이어한테. 전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랑 일을 했잖아요.
싫어요. 이 남한의 부동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쟁 리스크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왜 북한이랑 전쟁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세요. 미국이 전쟁을 합니까? 내부적으로? 적이 붙어 있어요? 중국은요? 일본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적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적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요새 북한 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은. 어쨌건. 그래서, 강남에 사람들이 강남을 사는데, 얘를 못 사게 해요. 못 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사게 하면. 강남을 살 사람이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강남을 살 사람이 강남을 못 사고 강북으로 가요. 그럼 강북을 또 눌러요. 그러면 강남 못 산 사람을 강북으로 밀어냈는데 강북을 살 사람도 강북을 못 사죠. 그러니까 강남 못 사는 사람, 강북 못 사는 사람이 또 경기도로 밀려나요. 그럼 또 경기도를 눌러요. 그럼 얘네가 강남 못 사네, 강북 못 사네, 경기 못 사네가 쌓이고 쌓여서 전국 지방으로 가요. 그럼 또 다 규제를 해요. 또 얘네가 아파트를 전국에 다 못 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오피스텔로 가요. 그럼 오피스텔을 또 눌러요. 그럼 또 생수구로 가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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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쌓여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미친 듯이 올라요. 여러분 오피스텔이 지금 1년 만에 2배씩 올랐어요. 인기 많은 데는. 5억 하던 게 10억이 됐다고요. 건물이 여러분 20억 하던 게 40억 된 게 수두룩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016년도에 보시면 서울이 오르기 시작한 2015년도에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015년도에 강남에서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무섭긴 무서웠지만 이렇게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천, 그 다음 달에 또 몇 천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퍽퍽퍽퍽퍽 오르죠. 지난 1년 동안에 경기도 외곽에 2배 이상 오른 아파트가 많아요.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빌라도 제가 부동산 공부 시작한 이래로 최고 호황이에요. 옛날에 뉴타운 지정 때문에 기대심리에 딱지 살 때 빼고는. 무슨 말이에요? 수요를 밀어내기를 시키면 앞에서 수요가 소화가 안 되니까 뒤로 가서 밀리니까 뒤에서 파괴력이 너무 세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수요를 중단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수요를 중단시키는 게 뭐예요? 집을 사면 처벌시켜버리거나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집을 아예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즉 무슨 밀어내기가 돼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다가 유주택자를 규제하다가 세입자를 규제하다가 무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이 없는 사람, 세입자까지 다 규제합니다. 왜? 수요를 죽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원점으로 수요를 다시 퍼뜨리려고 하면은 이게 무서워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를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밀어내기를 해버리면은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쏠림 현상. 원래는 5억 하던 아파트가 7억까지 올라가고 끝났어야 될 수요인데 5억에서 눌러놓으니까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게 너무 많이 올라요. 강남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경기도가 퍽퍽퍽 올라간 이유는 수요가 쌓여있기 때문이죠. 그럼 거꾸로 보세요. 다시 강남이 싸 보이잖아요. 이때 유동성이 끝나고 수요가 더 이상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있죠. 대출을 막았다고요? 여러분, 고가주택은 대출 막힌 지 오래전이에요. 15억 원 이상은 예전부터 대출 없이 샀어요. 그 결과 지금도 오릅니다. 지금 비틀비틀하고 마탱이 가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대출을 원래 받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던 곳. 전세입자를 원래 잘 구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막혀서 전세자금을 잘 못 구하는 곳의 분들이 시장에 적응 중이죠. 그래서 지방의 저가주택이랑 강남의 고가주택이 지금 계속 오르고 중가주택이 어설프게 움직이고 있고 규제를 맞지 않고 있는 기타 상품은 펄펄 날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상으로 전 시장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런 급등 설명이 안 된다고요. 해외 머니가 들어왔네, 코로나 머니가 들어왔네, 유동성이 퍼졌네,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건 알겠지만 화폐 가치가 이 속도로 내려가진 않죠, 여러분. 1년 만에 2배가 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아파트 값이 여러분 1억 5천 하던 게 3억을 해요, 갑자기. 1년이, 지금 1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 상승률로 따지면 전체 벌크 대비 상승률로 따지면 강남보다 더 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막는 속도, 위에서부터 쌓인 수요가 더 많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울대를 막아요. 그럼 서울대 가래들이 연고대로 가죠. 연고대를 막아요. 그럼 얘네가 서성안으로 가죠. 그럼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 갑자기 그 밑에 수요가 쏟아지는 거예요. 서울대 가래들, 연고대 가래들, 서성할 가래들이 갑자기 경희대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막으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 한 국민대가 갑자기 미어 터지겠죠. 수요가 있는 데까지. 근데 지금 그 수요 파악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시장의 인과관계,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어떤 생각으로 집을 사고자 하고 팔고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매물이 없고 규제를 가하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밀어내기를 해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있는 사태예요. 그래서 뭔가 톡 건들면 빵빵빵 터져요. 앞으로 뭔가 규제가 잘못 나오면 그 역효과는 엄청 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대출 규제는 완성판이 아니에요. 밀어내기입니다. 언제까지 밀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 나중에 대출 규제의 효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이 오면 제 얘기가 이해되실 겁니다. 원래 밀어내기가 아니라 분산을 시켜야 돼요. 분산을. 무슨 얘기냐? 청약 시스템을 바꿔봤자 첫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50대한테 많이 주다가 40대한테 많이 주다가 30대한테 많이 주다가 20대한테 많이 주다가 여성한테 많이 주다가 남성한테 많이 주다가 이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네, 전체 분양 개수를 늘리면 돼요. 너무 많이 늘리면 분양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집값 떨어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을 많이 해서 살 사람들이 허탈할 정도로 많이 공급을 하면 되는 거지, 밀어내기를 하면 뒤로 갈수록 눈덩이가 커지고 언젠가 그 눈덩이를 더 이상 내가 받칠 수 없을 때는 시장이 정도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건 사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이니까. 한번 제 의견을 기반으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